예,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 위원장님을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도 한 30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 양해 드립니다. 원래 클린턴 대통령께서 예정했던 시간보다도 20분, 30분을 더 쓰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클린턴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려고 했는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참석을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은 미리 저희들하고의 양해 하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안 계신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두 분은 올가 골레데츠 러시아 스베르방크 부회장이십니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의 최대 은행입니다. 부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2012년부터 20년까지 부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모스크바는 새벽 5시 30분입니다. 이런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 협력국 사무총장이십니다. 현재 중앙아의 여러 국가들과 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상하이 협력국의 수장이시죠. 그 이전에는 약 20년간 우즈벡의 외교부 장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내의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전략지역연구소 소장으로 또 계셨습니다. 노로프 사무총장님은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세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올가 고레데프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은 두 대통령 임기 중 무려 8년이나 부총리직을 수행하셨고 그동안에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을 담당하셨습니다.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단순히 은행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젠 혁신기업으로 도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님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경제의 디지털 변환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최 측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포럼을 주최하셔서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매우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베르방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중앙 그리고 동유럽에 걸쳐 있는 은행입니다. 스베르은행은 또 금융기관으로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하나입니다. 스베르방크는 20개의 은행이 자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보면 리테일 쪽에 1억 명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기업 고객들은 290만에 달합니다. 저희는 매달 54억 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직원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장 첨단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AI와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등 매우 첨단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은행은 AI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서비스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품에도 AI는 항상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의 변화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모델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사결정의 90%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AI 랩도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 내에 AI 연구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한 소매 금융 고객들이 저희 앱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매일 7.3분 이상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AI 기본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실행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2021년에 25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유럽의 선진 모바일 은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은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뱅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현재 중요한 그런 플라스틱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백페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 등을 활용을 하여서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이제는 직원들의 품질 수준의 향상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금과 그리고 또한 행정 관련 등에 관한 모든 내용들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IT 전문가가 직원으로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의 개선과 적응을 위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직원들의 교육들도 사내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인적 자원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원칙에 관한 실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ESG 요건에도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생태계 측면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생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ESG는 매우 중요할 것이고 매우 귀중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이제 기업 프로세스를 만들 때에도 항상 이런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커뮤니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의 행태에 대해서 변화에도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우리는 균형 있는 생태계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여를 ESG에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성 역시도 최근의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최선의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품들은 여러 상품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생태계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 회사들이
독특한 환경으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응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비스가 훨씬 더 편의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매일 일상적인 상황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보건, 전자상거래 등등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는 스마트 시티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저희 활동에 대해서 좀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감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NGO들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들과 함께 저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다 함께 우리의 지구의 이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데츠 부회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벌써 나가시려나요? 예, 어디 조금만 더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는데 괜찮으세요? 예, 부회장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보건, 체육, 문화 분야 부총리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러 간의 보건 의료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잘 안 들리시나요? 안 켜두셨구나. 예. Да, 예. сейчас.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I listen. 질문. I hear you. Thank you very much. I understand you. Yeah. What's important? 질문 이해했습니다. 먼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건강 부분에서 많은 중점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은 모든 종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퍼런스, 포럼, 대화, 또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학생들의 교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협력의 기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도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이신데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시. 밤잠을 못 주무겠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모스크바로 가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Good wishes from Moscow.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포럼 계속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코이는 노치. 예. 다음 토론은 블라지미르 노로프 SCO 사무총장이신데요. 지금 뭐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까자크, 키르기스, 러시아, 타지크, 우즈벡 등 SCO 회원국 중 상당수가 한국의 신북방 대상국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신북방 지역에서 SCO의 역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고견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뜻깊은 말씀을 해주실 사무총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Chairperson, dear participants of the forum, I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Northern 직속 Economic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n the special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Northern 예, Economic 이 Cooperation, 북방 which 포럼은 has become an authoritative and 그동안 constructive 많은 platform 성장을 for 했습니다. discussing the 상하이 issues 협력 of 기구 stability, 국가들과 mutual 한국 간의 beneficial 상호 trade, 호혜적인 and 교역과 economic relations 경제관계 between 구축을 the 위해서 SCO 다양한 countries 이슈를 and Korea. 논의하는 권위 It should 있고 be noted that the 건설적인 new 플랫폼으로 northern policy 성장하였습니다.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 문재인 정부의 of the 신북방 President 정책은 Moon Jae-in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북방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여서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SCO 회원국들과의 집중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그동안 다양한 안보 과제와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회원국들 사이의 문명 간 대화 심화 등에 있어서 초영내적인 대표 기구로서 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60%를 대표하고 세계 인구의 절반을 단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SCO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원국들은 SCO를 포괄적인 영내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은 결성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SCO는 앞으로도 평등성과 주권 존중, 영토 불침해, 내부 문제 불간섭, 그리고 또한 힘의 사용 혹은 힘의 사용에 대한 위협의 포기라는 원칙 하에서 오로지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인 수단만을 통해서 국제 분쟁과 영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SCO는 회원국, 참건국,
그리고 대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다자 협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9월에 개최된 두샨베 SCO 정상회의에서 20주년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이 선언에서는 국제법과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특별히 영내 국가들, 국제기구들 그리고 다자기구의 잠재력을 활용하여서 폭넓고 공개적이며 상호적이고 동등한 상호 관계를 유라시아 내에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SCO, 유라시아 경제연합, 아세안 및 기타 영내 기구들과 함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창설한다는 아이디어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은 2015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맨 처음 제안했던 개념으로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발종시킨 1대1로와도 많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두 전략 모두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구상들의 시행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대륙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초영내적인 운송, 에너지,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사회에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각국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판도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교역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SCO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낙인에 반대하며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적 파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국가 간의 화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육상 운송을 발전시키고 운송의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SCO의 20주년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영내 수송 교통 회랑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원국 간의 운송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 간 도로, 철도 수송 루트, 복합 운송 회랑, 물류센터 등이 신설되거나 혹은 기존 시설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혁신 기술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선진 관행에 따라서 국경 간 절차가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SCO 회원국들 사이에 수송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다와 바이칼 아무르 노선, 북남 회랑, 그리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와 1대1로 구상이 연결이 된다면 이는 비단 SCO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의 교통 체계에 대한 운송 잠재력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SCO는 사회 경제적 복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내륙국들에게 해상 운송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SCO 회원국들의 추진 방안과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SCO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의 대화 구축은 양측 간의 교역과 경제 관계의 저변을 확대시켜주고 운송의 상호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 SCO 회원국들의 경제 개발 전략, 그리고 1대1로 전략,
여기에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사이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유라시아 대륙을 평화와 협력, 상호작용, 균등한 기회, 그리고 번영의 대륙으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의 주최 측 참석자 여러분 모두 유익하고 성공적인 시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습니다. 특히 SCO는 어떤 그 잘못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토나 이런 군사 기구 아니냐 했는데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과 그리고 SCO 20주년 선언에서 보여주셨듯이 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선언의 5가지로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CO의 협력의 방향은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총장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특별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제 환경과 질서 변화에 대한 패널들의 통찰력과 이와 관련한 신북방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준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스파시바.